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제주도 왔습니다. 제주도 4.3 기념공원이죠? 기념공원 왔습니다. 4.3 기념평화공원. 기념평화공원 이름이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일단 우리 공공노총 위원장 이충재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정책 실장 통합공무원노조의 정책실장 이성배입니다. 네, 그 정책 박사입니다. 우리 전남본부장님. 예, 그, 김정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정진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뭐. 네.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4.3 공원 우리 평화공원을 늘 자주 오긴 하는데 사실은 올 때마다 좀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제주하면 이 아름다운 섬으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와서 이렇게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슬픈 그런 섬이죠. 특히 이제 4.3 관련해 가지고 늘 우리가 둘러볼 때마다 가슴 아픈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일단 우리 공공노총 위원장 이충재 위원장 그 느낌 일단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죠 뭐. 네. 그 저희들이 제주 4.3은 거의 매년 한 번씩 온 것 같습니다. 5.18보다 더 자주 오는데요. 그 4.3 올 때마다 참 눈물을 감출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리고 너무나 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국가적으로 아직도 제대로 진상규명이나 또 희생자들의 또 제대로 된 그 파악도 안 돼 있고 또 이름 하나도 제대로 정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또 사실은 많이 가슴을 아프게 하고요. 그 지금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살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숙제를 빨리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정책 박사 입장에서는 4.3을 어떻게 규정하세요? 예, 저도 조금 전에 4.3 평화공원 둘러보면서 마음이 무척 무거웠는데, 이 4.3 사건은 사실은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냉전으로 인한 어떤 분단이 고착하게 되기 직전에 그 조짐을 보여준 사건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 우리 근현대사에 있었던 여러 가지 비극적 사건들, 양민 학살이라든지 이 어떤 이념적인 어떤 그 동족 상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돼서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이제 이번에 둘러보면서 또 하나 느꼈던 게, 이 제주도민들이, 제주도 출신들이 4.3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으로 떠나게 됐고, 밀항을 하거나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일본으로 떠나게 됐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이제 살게 되는데,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참 그 가슴 아픈 한 사건의 단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3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어떤 슬픔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전모가 좀 정확히 더 밝혀지고 또 희생자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위령의 문제가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 이성배 실장님은 지금 이게 급작스럽게 갑자기 이렇게 확 이렇게 만나서 얘기 한번 해보자 한 건데, 마치 준비한 것처럼 이렇게 아주 그냥 쫙쫙쫙 나오시네. 정책 박사 그냥 되는 거야? 정책 박사 그냥 되는 건 아니지만 정치 학도입니다. 정치 학도. 박사라기보다는 정치 학도로서 정책 박사 맞습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김정진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는 우리 근대사의 아픈 역사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정리가 되고 이게 교훈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정확하게 밝혀져야 되고 또 현실 규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올 때마다 생각하는 아픈 기억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늘 얘기를 듣고 있지만 오늘은 해설하시는 분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아주 좋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알게 됐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하잖아요. 왜 그 제주도민들이 과거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요즘 근현에서 말고 조선시대 때서부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홀대받은 이 도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감정, 그러니까 약간 반동적인 것 아니면 좀 반발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정서가. 근데 그런 게 좌와 우가 막 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좌파적인 기질이 더 막 보여가지고 오히려 우파들이 요때 그냥 많이
더 가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장님. 뭐 말씀 다 하셔놓고 뭐 저한테 또 하셔놓고 원래 예. 이래 원래 그- 편하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좀 예, 해봐요. 아무래도 이제 제주도가 그 과거 역사에서 가진 특성이 그 뭐랄까 이게 굉장히 없이 못 먹고 못 사는 지역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유배도 많이 불구하고 오고. 유배도 많이 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이렇게 뭐 진상품이랄지 또 수탈도 많았고, 맞아요. 네, 이런 그 아픈 역사가 있고 또 그 말씀처럼 또 유배를 많이 왔기 때문에 또 그런 그 기질들이 또 그 섬 주민들에게 계속 쌓여왔던 거고, 이게 그 말씀처럼 이제 좌우 대립이 겪어지면서 이 섬 주민들이 이제 폭발한 거잖아요. 폭발한 거고, 또 어찌 보면 제주도민들이 되게 정의로워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정의로운 기질들을 숨기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그거 있거든요. 네. 우리가 반쪽짜리 선거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그렇죠. 막 네. 정면으로 그냥 반박을 하고 네, 네. 이런 사실은 그 주민들이 쉽지 않죠. 그렇게 대부분의 우리 뭐 역사적으로 뭐 민중 봉기든 뭐 이렇게 한 거든 어쨌든 간에 그 지역 사람들의 그 정의로운 부분들이 다 표출된 거거든요. 맞아요. 조금 사실은 비겁하면 다 그냥 도망가 버리면 그만인데, 맞아요. 안 해버리면 그만인데, 맞아요. 또 다른 지역 하는 거 눈치 보면 그만인데, 제주도는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잘 그 지역적 표출이 잘 돼 있던 지역인가 아닌가 싶고요. 또 우리가 이제 2층 전시관 가보면 그 제노사이드, 네. 이제 유엔에서 이제 정한 제노사이드가 사실은 제주 4.3도 기잖아요. 뭐 아르메니아인 뭐 이렇게 오스만 제국인가 거기서 숙청한 부분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죠. 힐링핑도 있고. 근데 제주 4.3 또한 어찌 보면 같은 주민 간에 같은 동족이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어찌 보면 참 더 다른 제국이 그 학살한 거는 뭐 흔다치더라도 같은 주민이 또 같은 동족이 했다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우리를 이렇게 또 미안하게 하는 그런 감정을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제주도민의 한 10% 거의 한 3만 명 가까운 분들이 희생을 당했다고 그렇게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꼭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예. 예? 정말 뭐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아이를 어머니가 응? 안고 그 희생당하는, 이거 완전히 속된 말로 하면 씨를 말리겠다고 해갖고 다 죽여버리는. 이야 정말. 아까 나는 그 해설사 말씀 중에 네. 뒤에서 이제 듣고 있으면서 네. 그 뒤에 우리 같이 따라오셨던 여성분 한 분이 계세요. 그 해설사 뒤에 오신 분. 그분하고 잠깐 얘기 중에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풀지 못한 우리 근대사에 그래도 제주도민의 지금 현재 살아 계신 분들이 끈끈하게 투쟁을 해와서 그나마 제주도 4.3은 이렇게 이것쯤이라도 규명이 돼 있는 상태인데, 아직도 규명되지 않는 여순 사건이나 이 우리 근대사를 분명히 이걸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인데, 정권이 바뀌고 진보 세력이 들어와도 이것이 안 바뀌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와서 들었습니다. 오늘 깜짝 놀라는 거 하나 중에 해병대 역사가 어쩌면 제주도민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얼마나 사람이 오늘 네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빨갱이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전부 해병대로 가는. 네. 신분 세탁하려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해병대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저는 방위 출신이지만 방위는 뭐 아예 그 근접도 못하고, 공군도 뭐 웬만한 육군 공군은 뭐 게임도 안 되고 전부 해병대 선후배들이라고 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굉장히 보면 슬픈 문화이기도 하고 역사이기도 하죠. 그 시간이 좀 됐긴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될지, 이런 말씀 한 말씀씩 하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정치학 박사님부터. 우리 정책 박사부터. 정치학 박사라기보다 그냥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은 이 그 근대사에서 5.18도 그렇습니다만은 4.3 사건 같은 경우는 그 국가폭력의 그러니까 국가폭력으로 인해서 저질러진 일종의 양민 학살이라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론 이제 국가가 정부가 수립되고 해방 이후에 미 군정에서 정부가 수립되는 어떤 그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분명히 어떤 국가적인 어떤 권력에 의해서 국가 폭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이라고 봐서 이런 그 국가 폭력의 문제들 근현대사에서 저질러졌던 국가 폭력의 문제들이 그 다양하게 재조명되고 좀 잘 정리가 돼서 앞으로 국가에 의해서 양민이 학살된다거나 시민들의 어떤 권리가 제한이 된다거나 인권이 침해된다거나 하는 그런 그 비극적인 사건들이 다시는 이 땅 위에 벌어지지 않는 그런 그 어떤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저 본부장님 한 말씀 또 주시고 마지막 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정치학 박사님께서 추가적으로 또 한번 해주시죠. 최근에 지금 저 청와대에 올라 있는 세월호 관련 진상 규명도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국가 권력에 희생당한 이런 것들을 제발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빨리 하루빨리 이런 것들이 규명이 돼야 되고 실체가 밝혀져야 된다는 거. 이걸로 이렇게 오늘 교훈을 삼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장님. 우리 공공노총의 캐치프레이즈가 국민 주권이 보장된 복지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 슬로건으로 노동의 평등, 국민의 주권, 국가의 정의 이렇게 좀 잡아놨는데요. 이 4.3을 비롯해서 뭐 5.18도 마찬가지고 예순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진상을 규명을 하고 그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 필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 보조 슬로건에 내걸었던 국민의 주권, 국가의 정의 이런 부분들을 바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항구적으로 그 이게 발전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정의가 세워질 수 있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은 소홀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주 그냥 역시 우리 위원장님 다워요. 하여튼 우리 오늘 본부장님, 우리 위원장님, 우리 정책실장님 이 갑자기 제가 이렇게 요 4.3 기념공원 와가지고 한번 얘기 좀 하자 그랬는데 다들 준비하신 것처럼 그래도 말씀들을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가 권력이 만들어진 이유는 결국 누굴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우리 일반 민중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권력인데 오히려 민중들을 탄압하는 그리고 제압하는 이거는 민중들이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약간 이게 수준이 떨어져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아주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행동하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공공노총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노조에서 가장 건전하고 그다음에 힘 있는 그다음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노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그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교육 수련회니까 그렇죠.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정말 민중들한테 올바른 교육, 바른 교육 이렇게 시켜 가지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고맙습니다. 정 박사님 고맙습니다. 아니 이 박사님 고맙습니다. 당황스럽게 그냥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괜찮잖아.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